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창밖으로 길게 드리워진 노을을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헛헛해지기도 하고 지나온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참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자식들 입에 맛있는 것 넣어주려 내 배고픔 참았고 부모님 봉양하느라 내 마음 아픈 줄 몰랐던 그런 세월 말입니다. 이제 좀 쉴만하다 싶으니 이번에는 몸 이곳저곳이 아파오고 앞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불쑥불쑥 찾아오곤 합니다.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 세네카는 일찍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는 실제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은 고통을 겪는다. 이 문장을 가만히 읊조려 보세요. 상상 속에서의 고통, 우리가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그 수많은 일들, 내일 비가 오면 어쩌지? 자식 녀석 사업이 안 되면 어쩌지? 내 몸에 큰 병이라도 생긴 거라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비가 와도 우리는 우산을 쓰면 되고 자식은 제 길을 찾아가며 몸의 통증은 병원을 찾으면 해결될 일입니다. 정작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의 비참함을 미리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상상의 힘입니다. 상상은 때로 창의적인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불안한 마음과 만나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베어버립니다. 세네카는 이 칼날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지고 있는 그 무거운 배낭 속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에는 어쩌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가짜 돌덩이들이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가짜 돌덩이들을 하나씩 꺼내어 길가에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려 합니다. 중량 마이너스 실제 대본에서는 더욱 상세한 예시와 세네카의 생애, 스토아 철학의 기본 개념을 덧붙여 분량을 확보합니다. 세네카는 화려한 권력의 중심에 있기도 했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유배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화려함과 최악의 비참함을 모두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내린 결론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길지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불행하지도 않다는 것이었죠.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인생을 타인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불행의 늪으로 밀어넣습니다. 친구 누구는 손주가 명문대에 갔다는데 옆집 누구는 이번에 큰 집으로 이사했다는데 하는 소식들이 들려오면 내가 일구어온 소박한 삶이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말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외적인 조건은 우리 마음의 평화를 결정짓는 주인이 될 수 없다고요. 진정한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나의 해석에서 시작됩니다. 똑같이 비가 내려도 누군가는 외출도 못하고 망했네라고 투덜대지만 누군가는 가뭄의 단비가 내려 다행이다라고 말합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마음의 근육을 키우라고 조언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상황에 불행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 연습, 그것이 우리가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비결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지금의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고독이라는 이름의 축복으로 바꾸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반면 누군가는 이를 버림받음이라는 고통으로 해석하여 스스로를 괴롭히지요. 세네카의 지혜를 빌려 오늘 밤 당신의 외로움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만 가지의 만약에라는 가정을 품고 삽니다. 만약에 내가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만약에 내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면 어쩌나? 만약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이 만약에라는 말은 참으로 힘이 셉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우리의 평온한 오후를 순식간에 잿빛으로 물들여버리곤 하니까요. 세네카는 이 정모를 불안에 대해 아주 명쾌한 처방전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지요. 인간은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믿는 일 때문에 더 많이 괴로워한다. 이 말을 곰곰이 씹어보면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 파랄은 사실 상상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걱정거리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서 실제로 오늘 당신의 눈앞에 나타나 당신을 아프게 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여전히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미래의 불행을 미리 걱정하는 것은 마치 아직 오지도 않은 겨울의 추위를 걱정하며 한여름의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땀을 흘리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상상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기도 하지만 대개는 과장된 공포를 심어줍니다. 불안이라는 괴물은 우리가 먹이를 줄수록 커집니다. 그 먹이는 바로 생각의 꼬리입니다. 몸이 좀 쑤시네 라는 사실에서 시작해서 혹시 암인가, 수술비는 어떡하지, 가족들이 고생하겠네로 이어지는 그 생각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보되 그것이 당신을 집어삼키게 두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설령 그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해도 그때의 당신은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 걱정하는 지금의 당신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싸울 상대가 눈앞에 없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과 싸우느라 오늘 당신이 누려야 할 햇살과 차 한 잔의 여유를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오늘은 그 유령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다 보면 내 몸뚱이보다 더 아픈 것이 자식의 삶입니다. 환갑이 넘은 자식도 부모 눈에는 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지요. 그 녀석이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직장에서 상사한테 싫은 소리 듣지는 않는지, 손주 녀석들은 속 안 썩이는지 걱정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네카의 지혜를 빌려 조금은 냉정하게, 하지만 아주 따뜻하게 우리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세네카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독립성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가 스스로의 운명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자식 걱정에 밤을 지새우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네카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자식의 운명을 불신하는 것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남의 영역에 침범하여 스스로를 고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도 그들만의 인생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는 시행착오, 그들이 흘리는 눈물, 그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단단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치러야 할 수업료입니다. 부모가 그 수업료를 대신 내주려 하고 그들이 겪어야 할 파도를 대신 맞아주려 할수록 자식의 배는 스스로 항해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만약 자식이 잘못되면 내 탓인 것만 같아라는 죄책감 섞인 상상에서 벗어나세요. 세네카는 운명의 여신이 주는 시련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각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그들의 파도를 넘을 것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걱정의 짐을 자식의 어깨에서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서 내려놓으세요. 대신 그 자리에 믿음이라는 따뜻한 등불을 켜두세요. 너는 잘 해낼 거야. 나는 언제나 여기서 너의 평온한 항구를 지키고 있을게라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상상의 불행을 그려보며 미리 슬퍼하는 부모보다 자신의 삶을 평온하고 당당하게 가꾸는 부모의 모습이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이정표가 됩니다. 오늘 밤엔 자식 걱정 대신 당신 자신을 위해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고생한 당신의 발을 어루만져 주시는 건 어떨까요? 어느덧 거울 속의 내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기력, 아침마다 뻣뻣해진 손가락 마디, 그리고 이유 없이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져 오는 날들 노년의 삶에서 건강은 가장 큰 화두이자 동시에 가장 큰 불안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혹시 나쁜 병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하지요. 세네카는 평생 천식과 폐결핵 등 여러 질병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철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우리에게 남긴 조언은 이것입니다.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에 대해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 그는 육체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을 분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무릎이 쑤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앞으로 걷지도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의견입니다. 세네카는 바로 이 의견이 우리를 파괴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통증에 불안이라는 살을 붙여 상상의 괴물을 키우지는 마세요. 세네카는 고통이 닥쳤을 때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 고통은 지금 내 몸의 일부일 뿐 내 정신 전체를 지배할 수는 없다. 육체는 쇠락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떨어지는 낙엽이 나무의 실패가 아니듯 우리의 주름과 통증도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을 뜨겁게 살아왔다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오늘 어딘가가 아프시다면
그 부위를 미워하지 말고 가만히 쓰다듬어 주세요. 그동안 나를 데리고 다니느라 참 고생 많았다라고 말을 건네보세요. 상상 속의 큰 병을 미리 걱정하며 오늘 하루를 우울하게 보내기엔 지금 당신 앞에 놓인 따뜻한 국 한 그릇,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통증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 당신이라는 집의 주인은 여전히 평온한 당신의 영혼임을 잊지 마세요. 인생의 황혼역에 서서 뒤를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만약에가 발목을 잡습니다. 그때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집을 팔지 않았더라면, 자식에게 조금 더 다정했더라면, 그런 후회들은 파도처럼 밀려와 현재의 우리를 적시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앞을 내다보면 안개 속 같은 미래가 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요. 세네카는 그의 저서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에서 아주 따끔하면서도 다정한 일침을 놓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살 준비만 하다가 정작 살지는 못하고 인생을 마감한다. 과거를 후회하느라 시간을 쓰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시간을 쓰다 보면 정작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지금은 손가락 사이의 모래처럼 빠져나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과거는 이미 죽은 시간입니다. 아무리 울고불고 매달려도 단 1초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리 당겨와 걱정해도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네카는 지혜로운 자는 오직 현재라는 좁은 길 위에서만 춤을 춘다고 했습니다. 오늘 점심에 드신 음식의 맛이 어떠셨나요?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의 색깔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은 언제인가요? 세네카가 말하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상상의 시간 속을 헤매는 발걸음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세네카는 노년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젊은 날의 치열한 경쟁과 욕심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나에게 그만하면 잘했다라고 인사를 건네고 내일의 나에게 올 테면 와봐라. 나는 지금 즐겁다라고 배짱을 부려보세요. 지금 이 나레이션을 듣고 있는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고 숨을 쉬고 있다는 그 경이로운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도 정원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정원을 가꾸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어느새 잡초가 무성해지고 말지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네카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영혼을 가꾸는 기술이라고 불렀습니다. 상상 속의 불안이 잡초처럼 자라나게 둘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평온의 꽃을 심을 것인지는 오로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운명은 기꺼이 따르는 자는 인도하고 거부하는 자는 끌고 간다. 이 말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일날씨, 타인의 생각, 흘러가는 세월은 겸허히 받아들이되 내가 바꿀 수 있는 일나의 마음가짐, 지금 이 순간의 행동에는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불안이라는 잡초를 뽑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네카는 감사와 몰입을 추천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베란다의 화분에 물을 주며 잎사귀의 결을 관찰하는 일, 정갈하게 이부자리를 개는 일, 좋아하는 옛 노래를 흥얼거리며 가사를 음미하는 일, 이런 사소하고 구체적인 행동들은 우리를 상상의 지옥에서 현실의 천국으로 데려다 줍니다. 시니어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삶입니다. 젊은 날엔 남의 정원을 부러워하며 사느라 바빴다면 이제는 오직 나만의 작은 정원을 가꾸는 즐거움에 집중해 보세요. 세네카는 가장 큰 권력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권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불안 대신 평온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세상 그 어떤 왕보다 강력한 권력을 행사한 셈입니다. 당신의 마음 정원에는 오늘 어떤 꽃이 피었나요?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당신만의 평온이 그곳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세네카와 함께한 오늘의 대화가 당신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었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의 어둠이 세상을 덮어주듯 이제 당신을 괴롭혔던 모든 상상의 걱정들도 어둠 속으로 잠시 보내주세요. 세네카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악습을 고쳤는가? 어떤 미덕을 실천했는가? 그는 완벽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의 영혼과 다정하게 대화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애썼다. 참으로 잘 살았다. 내일 일은 내일의 태양에게 맡기자. 우리는 실제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은 고통을 겪는다는 세네카의 말, 이제는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당신이 두려워했던 그 수많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당신이 아파했던 과거는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이 포근한 이불의 감촉과 당신의 고른 숨소리뿐입니다. 세네카는 인생은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낭비의 대부분은 바로 상상 속의 고통이었습니다. 이제 그 낭비를 멈추고 당신에게 주어진 이 고요한 밤을 온전히 누리세요. 당신은 오늘 하루도 충분히 아름다웠고 내일 또한 당신의 지혜로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세네카의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행복한 삶이란 자신의 본성에 순응하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삶이다. 부디 오늘 밤 상상의 괴물로부터 해방되어 가장 깊고 평온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꿈길에 세네카의 지혜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